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 이 밤중에 제가 드는 생각이 좀 하나가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결국에는 주식장이 한 번씩 이렇게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곧 관세 협상에 대한 이 종지부가 찍히게 되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풀릴 것이다 라는 생각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저는 이 관세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트를 좀 구성을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테마 종목이니까. 그런데 이 구성을 하더라도 관세가 부정적으로 가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무너져도 버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좀 포트를 구성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좀 공략하는 종목은 관세 협상 관련된 종목이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더라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빠르게 반등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정도로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도 그렇고 뭐 요즘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공급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으면서 22조 원에 해당되는 뭐 그런 공급을 한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삼성과 손잡았을 때 그런 시너지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번이 1차 계약이고 다음에 2차, 3차까지도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현재 22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뭐 100조 원, 뭐 150조 원까지도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단일 공급 계약 치고는 22조 원은 역대급으로 가장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7만 전자까지 회복을 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런 풀이가 좀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풀이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좀 오랜 시간 좀 파왔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계속 삼성전자 대응 전략을 계속 세워 나왔었는데,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면서 우리 입장 혜택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요, 입장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 어떤 혜택이 있냐? 자, 국내 시장 또는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들을 체크해 가지고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대응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래도 뉴스 시황을 체크하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뭐 어떤 뉴스 언론 홈페이지 들어가서 뉴스 기사가 실시간으로 속보로 뜨는 거 이런 거를 다 체크한다고 해도 한정적일 겁니다. 중요한 부분, 우리 투자에서 중요한 부분들만 요목조목 뽑아가지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그 부분만 꽉 짜가지고 제가 엑기스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내용, 요거는 일단 오늘 제가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시장에서 공략할 수 있을 만한 관심 있게 보고 있은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거를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요? 개별적으로 공급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뭐 삼성전자를 막 분석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 있죠. 제가 그때도 뭐 삼성전자도 뭐 4만 원대 후반에 있을 때부터 계속 매집하셔야 된다라고 신호를 자꾸 드렸는데 그런 신호를 계속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 정보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차트 교육을 해드립니다. 차트 교육을 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무료로 해드립니다. 무료 교육이라고 해서 그까이 거 대충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대충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트는 일단은 기본적인 패턴 분석,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패턴들을 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뭐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쌍바닥 패턴이다, 또는 여기서 눌림목자리다 뭐 하면서 뭐 컵앤핸들 패턴이다,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패턴들이 하락 깃발, 뭐 상승 깃발형, 뭐 하락 패턴형, 상승 패턴형, 엄청 많은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패턴들을 제가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녹화해가지고 제가 드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일단은 제가 실시간으로 어떠한 종목들이 지금 현재 차트가 이런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거래량은 어떻다. 이렇게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공략하는 종목 좀 빠르게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하반부, 그러니까 이제 방송 2부에 제가 공략하는 종목 이외에 우리가 또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 있는 종목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좀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태용로직스를 제가 공략을 했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차트를 딱 보시면 진입하는 타이밍입니다. 어느 자리에, 자 이렇게 동글뱅이 이렇게 쳐놨죠. 어느 자리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태용로직스라는 종목을 앞으로 하반기에는 태용로직스가 좋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 밑에 있는 바닥에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매집을 하게 되면 정말 지루한 싸움이 되겠죠. 계속 지루함이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다가 한 두세 달 지나가지고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두세 달씩 이렇게 그냥 지지부진한 박스 횡보권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답답하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상승 패턴에서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슈팅 신호가 잡혀야 돼요. 자, 그래서 슈팅 신호가 잡히는 거를 보고 분석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사업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에서는 차트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전반기 때는 뭐 제가 화장품이다, 뭐 한한령 해제 관련이다, 전력설비이다, 또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을 뭐 이게 엔터 쪽이다 해서 막 포트를 구성했잖아요. 전반기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데 하반기 때 올라갈 수 있는 거 지금 구성하셔야죠. 제가 지금 6월부터 계속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하반기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구성해야 돼요. 방송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중요해요.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왜? 이제 남은 2025년 뭐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지금 담아야죠. 뭐 물론 좀 더 빠르신 분들은 이미 7월이 오기 전에 전반기 때 다 담으셨겠지만 어쨌든 하반기 때도 포트폴리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하반기다. 항만, 해운 또는 화물 관련된 이런 물류 관련된 부분으로 태용로직스 앞으로 열린다. 하반기 때는 이게 정말로 정책이란 정책들 다 나오면서 부산 관련해서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 물류 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엄청 커질 거라는 거고 아무튼 제가 2부 종목이 또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어쨌든 거기에 좀 연관돼서도 제가 좀 풀이를 좀 해드려야 돼요. 그 풀이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태용로직스 하반기 때까지 쭉 가셔야 되고 우리 20% 이거 깔짝 먹자고 이렇게 뭐 공략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추세를 좀 길게 보고 하반기 확 이렇게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기술투자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공략을 했죠. 자, 스테이블 코인 관련으로 해서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지금 코인 쪽으로 가장 좀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건 뭐냐면요. 정부가 그만큼 밀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뭐죠? 지금 현재 정부는 정신없어요. 뭐 지금 뭐 홍수 나가지고 지금 뭐 수재민 발생하고 막 이러는데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또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를 만들고 있는 거죠. 이번 주 안으로 이제 관세 협상이 이제 마무리가 될 거긴 한데 일단은 포커스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서 살짝 조금 돌아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는 한 번 더 갈 기회가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으로 한 번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대응 전략 한 번 더 세워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스테이블 코인도 코인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테마나 섹터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서 지금은 포트가 많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냥 막 뭐 예를 들면 종목백화점이라고 하죠. 이것저것 그냥 다 사요. 뭐 5주, 10주, 뭐 한 주, 뭐 3주, 4주 막 이렇게 소액으로 막 그냥 여기저기 다 찢어서 다 분산을 해요.
막 그게 공부가 잘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관리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죠. 그 관리도 안 되는데 종목 한 30개, 20개 막 이상 갖고 있어서 하루하루에 다 체크가 가능하세요? 그러면은 체크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종목백화점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는 핵심적인 종목들 비중을 딱딱딱딱 나눠 가지고 대응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제가 포트 비중 어떻게 나누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 하반기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다 들어가는 종목들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부 종목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세 협상. 이번 주 안으로 관세 협상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일단 일정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일정 보시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일정은 일단은 최종적인 거는 8월 1일 날에 관세 25% 이전에 통보했었던 25% 그대로 진행이 되는 날짜가 바로 8월 1일입니다. 저 오늘이 29일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31일 이제 이틀 뒤에 여러 경제부총리나 기업재정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가지고 협상을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여러 장관이고 외교부고 어떻게 하도 지금 미국 가가지고 지금 난리죠. 예, 어떻게든 관세를 좀 끌어내기 위해서. 근데 이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간인 거 쓸개고 다 내주면서 우리 관세 제발 좀 인하 좀 해주라 그러면서 했던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예. 여기서 이제 이슈는 뭐냐면요, 자동차요, 자동차. 관세를 어떤 부분으로 이제 딱 깎냐. 어쨌든 품목 관세를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세를 다 낮추기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냐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춥니다. 자동차 관세 15%, 25%에서 15%로 낮춥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철강은 50%로 유지를 한다. 일단은 이거죠. 자동차 쪽으로는 지금 관세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은 높아요. 이전에 있었던 다른 구리라든지 철강 이런 쪽 원자재 쪽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이제 반도체도 여러 가지 이슈들도 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자동차 관세는 지금 다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크게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자동차 관세 낮췄고 유럽도 자동차 관세 낮췄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자동차 관세를 인하할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관세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자동차 관세는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자동차 섹터는 살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좀 공략하는 거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고요. 관세 협상에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는 뭐냐면, 제일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포커스는 바로 트럼프가 만약에 우리나라와 이 관세 협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미래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적으로 좀 열어놓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우리 미국과 교류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 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항상 열려 있어. 너희는 항상 우리의 동맹국가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관세 협상의 진전은 계속적으로 나아질 가능성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미국과 이제 교류로 인해서 사업이 좀 번창할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또 중국과도 교류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조금 중간 입장에서 좀 괴롭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포커스를 잘 봐야 되고, 10월에 있을 에이펙 행사 있죠. 예, 에이펙 행사 에이펙 행사가 있는데, 자, 그 행사 때 시진핑이 오냐 트럼프가 오냐 이게 좀 많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 이슈들은 제가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공략하는 일부 종목의 히드는 바로 요겁니다. 현대자동차 또는 기아자동차 등의 또는 제너럴 모터스 이런 쪽도 있겠죠. 그런 쪽의 차체 부품의 전문 생산을 공급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좀 긍정적인 이슈가 있어요. 테슬라 모델 X와 모델 S의 페달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테슬라 쪽에도 납품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조지아주, 미국에 있는 조지아주의 현대자동차 생산 공정이 갔죠. 생산 지금 막 라인 해서 올 하반기부터 생산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출시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조지아주의 그런 생산 이런 부분들이 가동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조지아주에서 이 기업이 전기차용 세시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을 설립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내연기관이든 하이브리드 차든 전기차든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끼워 맞춰서 공급을 했다라고 하면 미국 가서는 뭐예요? 전기차 세시 부품, 그러니까 전기차 관련된 부품들을 더 계속 공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테슬라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관련주로 좀 이슈를 좀 크게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좀 뭔가 우리 관세에 대한 이런 리스크가 있어서 주가는 좀 무너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바닥까지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다. 안전하게 갖고 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적이 좋아요. 실적. 자동차 부품주들 실적 안 좋은 기업 찾기 힘듭니다. 그만큼 자동차 부품주들은 실적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 나와 있죠. 실적이 상승하고 있다. 실적 상승주. 그리고 저평가 종목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좀 앞으로 예를 들면 중장기라는 게 기간을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 목표로 하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중장기는 6개월부터 이렇게 중장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3개월 이후부터 중장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자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대응해도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길게 봐도 안전하게 좀 갖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물론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약간 리스크적으로 약간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비중 더 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는 현재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주들의 차트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바닥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낙폭 과대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온 상태죠. 쭉 내려온 상태에서 낙폭 과대에서 뭐가 있냐면요. 박스가 만들어집니다. 박스. 이 박스권에서 슈팅 이렇게 크게 나오는 거 제가 지난번 리뷰할 때도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박스권에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투자 심리가 밀집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슈팅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스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박스권은 아니고요. 이 박스권에서 무너지는 패턴도 있고 올라가는 패턴이 있는데 대부분 낙폭 과대인 종목 바닥에서부터 움직였을 때 천천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이 패턴 이 시점에서 박스권에서 매물대 소화하면서 슈팅 나왔을 때는 20, 30% 쉽게 가죠. 예,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장점으로 좀 내세우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돈 잘 벌고, 예, 돈 잘 벌고 미국 쪽에서 관세 약간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을 만한 공장도 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열어놓고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이제 요 히든 종목은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차트 교육 진행한다고 했죠. 지금 이런 차트가 어떻게 우리가 소화하고 대응을 해야 되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 차트 교육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내일 교육 영상을 좀 만들 거예요. 오늘 공략한 종목들이랑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왜냐면 앞으로 우리가 미래 계획을 어느 정도 세워놓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미래에 어떻게 내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될지 계획도 안 세우고 전략도 안 세우고 일단 돈부터 투자한다? 이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잡아 드릴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갈 거고 이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리스크가 나왔을 때는 우리 어떻게 대응할 겁니다. 라는 그런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런 전략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영상에 좀 녹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일단 우리 이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든 종목과 오늘 잠시 후에 2부에서 말씀드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종목 요거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잠깐 1분에서 2분 드릴 테니까 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반기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뭐 종목만 잘 잡아서 좋은 건 아닙니다. 종목을 잘 대응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종목 대응하는 전략을 이제 계속 구상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전략은 개개인별로 전략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 1안, 2안, 3안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좀 세워드릴 건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분은 비중을 A라는 종목에다 비중을 10%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은 한 2% 들어가고 또 어떤 분들은 한 20%, 30%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마다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응 전략은 각자 개인별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뭐 모범 답안이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고 세이프 존으로 좀 안전하게 좀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가장 본인한테 적합한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전략들 세우는 거를 좀 노하우를 제가 좀 많이 녹여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리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공략했었던 수익률을 좀 보시면요. 전반기 때 좀 담았던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중에서도 뭐 화장품이라든지 소비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빠졌죠. 그때 이제 테마적으로도 방송 공략주가 나가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전반기 때 포트를 구성하고 하반기 때 포트를 구성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제가 공략하는 대부분은 스윙입니다.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장의 주도주들을 체크해서 그 주도주에서 영양가 있는 애들, 거래량이 좋은 애들로만 뽑아가지고 빨대 딱 꽂아가지고 수익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스타일보다는 약간 정말 동네에서 막 이렇게 좀 관심 받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을 골라가지고 바닥에서 근데 넌 되게 빛인데 괜찮은데 되게 빛나는 친구인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내가 너를 믿어줄게. 약간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스윙으로 가지고 가면서 2달, 3달 이렇게 갖고 가려면 그만큼 차트는 어때요? 안정적으로 가야 되겠죠. 안정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급상승하거나 우상향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한 그런 종목이 아니라 낙폭 과대해서 바닥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그 지지라인, 박스권, 횡보 구간에서 대부분 포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갈 수 있을 만한 상승 여력이 충분하면 대응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외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냅다 그냥 종목 이름 이쁘니까 사시겠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공략을 할 때 대부분의 말씀은 다 지금 현재는 이 종목을 공략하는 게 좋다. 지금 이 자리가 좋다. 이 자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들 비싸지 않은 가격대에서 매매 대응하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잉그루드랩.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잉그루드랩이었지 않나 싶어요. 차트는 이렇습니다. 좀 길게 쭉 내려보면요. 요 위 상승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현재 우리가 1차, 2차, 3차 올라왔을 때는 차트가 대부분 여기 바닥이었어요. 바닥. 예. 이제 떨어지면서 살짝의 상승 반등을 좀 주고 있는 요런 상승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딱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어때요? 역배열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하는 시기에서 자, 오케이 1차 화장품 관련주로 미국 관세에 대한 이런 무풍지대로 뽑힐 수 있는 종목이야. 오케이 1차 잉그루드를 공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 240선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2차. 자, 3차는 뭐예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오면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동반합니다. 그러면서 3차 공략을 합니다. 자, 이제 바닥에서 이제 잡는 매집하는 시기와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잉그루드랩 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렸냐면 어쨌든 실적이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미국 쪽, 뭐 북미 쪽에 생산 공장이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냐. 매출이 잘 나오고 있냐. 이번 전반기 또는 하반기 뭐 3분기 실적 발표 때 어떻게 될 것 같냐 물어봤을 때 전망이 다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말해요. 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수익률 뭐 30 몇 프로 먹었다고 해서 물론 좋겠죠. 그런데 전 30 몇 프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제가 계획한 대로 가느냐 못 가느냐, 힘있게 가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적금식으로 그냥 넣어 놓으면서 수익이 빵빵 터졌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수익 청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특히나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이 안 됩니다. 뭐 일하다가 갑자기 뭐 회의하고 있는데 주식 막 오른다고 막 알림 와요. 그럼 회의 중에 갑자기 우와 저 주식 올라요, 삼성전자 이만큼 수익 났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천천히 시간 나실 때 잠깐씩 보면서 10몇 프로 수익 났네, 20몇 프로 수익 났네, 조금 더 지켜볼까 하면서 분석하고 기다리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매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것들에서는 이런 잉그루드랩, 이런 포트, 그러니까 스윙으로 가지고 가는 종목이 그래서 좋다라는 거죠. 자, 이게 좋은 부분들을 좀 구구절절 좀 설명을 좀 할게요. 방송이다 보니까 좀 막 이것저것 막 짬뽕 돼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구구절절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는 시기는 바로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무료로 좀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진전기 말씀드렸어요. 하반기까지 계속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했던 게 바로 전력설비 쪽이죠. 제가 5월부터 했을 거예요. 4월, 5월부터 계속 제가 포트에다가 전력설비만 주구장창 담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계속 제가 LS 일렉트로닉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력설비주만 계속 담았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전력설비가 하반기, 우리가 대부분 실적 발표에 빛을 발하는 게 언제냐면요, 3분기예요. 3분기. 예, 3분기에 대부분의 실적들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도 3분기 때 턴어라운드 되는 애들이 주가가 이만큼 오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3분기 실적을 좀 기대하면서 좀 담는 게 바로 전력설비다. 그래서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 주가가 더 추가로 올라가겠지만 3분기 때는
이 터지는 주가가 터지는 폭발하는 이게 바로 3분기 때다. 그래서 3분기 때까지 전력 설비는 쭉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도전 비전. 도전 비전은 보안이죠. 자, 보안주 계속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AI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쨌든 지금 보안 쪽이 그만큼 따라와야 돼요. 그 보안이 따라오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도 기초적인 것부터 이 탄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도전 비전은 일단은 뭐 클라우드 보안 관련돼 가지고 좀 소개를 좀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어쨌든 잡는 자리가 중요해요. 어쨌든 이 도전 비전도 상승하기 전에 바닥에서 잡아드렸다라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패턴 중요하고요. 이 패턴, 종목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종목을 찾아가지고 그 패턴을 분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뭐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떠한 재료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차트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좀 세다, 많이 좋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찾아가지고 투자하시면 돈 많이 버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이오 테크닉스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오 테크닉스는 뭐 유리기판이죠. 어쨌든 지금 유리기판 관련된 절삭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는 이오 테크닉스인데 지금 유리기판 쪽으로는 제가 하반기에 시장 한 번 더 열릴 거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오 테크닉스 한 번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가는 이렇게 쭉 상승한 다음에 이렇게 횡보가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거든요. 이 자리 여기에서 이제 추세 패턴이 한 번 더 나오면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진입을 해도 되는 자리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 테크닉스 계속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어쨌든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뭐 22만 7,500원 여기에 고점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사셔라 이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다음 패턴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패턴을 보고 지금 이 종목은 좀 하락하는 패턴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겠구나, 상승하는 패턴에 올라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 교육을 좀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2부 종목 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낮에도 방송하고 밤에도 방송하다 보니까 어차피 또 솔직히 낮에 했던 방송 똑같이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금 목이 좀 아파요.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목이 갈라져도. 자, 일단은 제가 두 번째로 공략하는 종목이 일단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인데요. 이 종목을 공략하게 된 이유는 어쨌든 제가 이전에 여기에 있는 히든 종목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또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스마트 팩토리를 제가 하반기 포트폴리오에 담기 위해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항만 해운 물류 관련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좀 잡아드렸고, 그다음에 전력 설비 잡아드렸고, 이제는 다른 거죠. 스마트 팩토리 하반기에 이제 열릴 게 뭐 로봇이나 AI나 스마트 팩토리 요 셋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는 어쨌든 전력 설비가 제일 중요할 거고, 근데 스마트 팩토리는 우리가 이제 그만큼의 항만 해운 이런 것들이 좀 발전이 되고 시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또 인력이 어쩌니 저쩌니 또 이런 또 고충들도 좀 생겨날 거고요. 스마트 팩토리가 그만큼 우리나라가 AI 기술이 좀 많이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동화 물류 이런 시스템이 도입된 거는 아주 미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2025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라고 전 정부에서도 얘기한 게 있고, 현 정부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정책적으로 강화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작이 하반기다, 지금 당장 7월 8월 달에 이러한 정책이 나올 거야 이런 일정은 없어요. 확실히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팩토리는 하반기에 일단은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불안해요. 스마트 팩토리 갈지 안 갈지 모르고 정책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그런 수혜주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실적 좋은 애를 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 실적 좋은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람 손을 대체한다, 인구 절벽 대안으로 떠오른 스마트 팩토리. 어쨌든 인구 절감, 뭐 요즘 뭐 신생아에 대한 이 수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인구 절벽을 지금 소화하기는 좀 이르죠. 힘들죠.
그런 부분. 그래서 제조업 혁신을 이끄는 AI 팩토리 전면 개편한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중소기업이 됐든 뭐 대기업이 됐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어쨌든 이제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대부분 자동화 분류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예전에 90년도에서 2000년대 초반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뉴스 보니까 그런 풀이가 있더라고요. 그때도 자동화 공장들이 대부분 자동화로 막 이렇게 자동으로 막 움직이는 그런 레일들이 막 자동으로 막 이렇게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인력을 뭐 어떻게 하겠네 뭐 아무튼 그 로봇들이 공장을 이렇게 지배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들어설 공간이 없다 하면서 반대하는 노조들도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노조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죠. 인구 절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에 대한 문제,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 산업 현장에 대한 안전 문제, 뭐 소비자 니즈가 급변한다, 품질 이슈가 발생한다. 결국에 스마트 팩토리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이나 LG, 두산, 뭐 현대, 그 다음에 뭐 한화, 여러 기업들이 지금 SK도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로봇 쪽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죠.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로봇을 투자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로봇 쪽이 그냥 우리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그냥 자랑하려고 우리 삼성에서 만든 휴머노이드는요 사람이랑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합니다. 이런 거 보여주려고 휴머노이드 할까요? 아니죠. 휴머노이드를 해서 결국에는 이러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를 계속 개발을 하고 그 산업 현장에서 산업용 로봇들이 계속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되고 생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그게 팩트가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결국에는 팩트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로봇들을 강화를 시키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미국에 있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해가지고 결국에는 그걸 공장에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쓸 것이다라고 하면서 쓰는 작업하는 현장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능형 로봇과 인공지능 AI 관련주 봄날의 햇살이다. 그래서 BQA나 스맥, 뭐 휴림 로봇,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언급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바로 스맥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일단 스맥이에요. 스맥이라는 종목을 아실 분들은 아실 겁니다. 스맥. 이 뭐 로봇주로 불리죠. 로봇주로 분류가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스맥은 S&T 홀딩스가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합니다. S&T 홀딩스가 추가로 지분을 매입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지배구조. 지배구조에 대한 이런 강화, 지배구조를 강화해서 이 시장 뭐 예를 들면 주주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시킬 수 있는 지금 시장은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지배구조가 탄탄한 회사냐 지배구조가 뒤죽박죽 되어 있고 지배구조가 약하냐 집안이 약하면 거기다가 집 뭐 부동산 이런 거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을 탄탄하게 만드는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도체 웨이퍼 폴리싱 클리닝 자동화 뭐 장치 특허 취득을 했다. 뭐 자동화 관련해서 자, 그리고 주요 매출은 산업용 로봇과 공작기계 그리고 하반기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실적 상승 기대되는 전망. 그 전망이 매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스맥이라는 종목을 분석하면서 현재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저는 좀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차트이다기보다는 진입하기 좋아하는 차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뭔가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종목이긴 하나 이것도 타이밍 놓치면 이것도 또 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공작기기 관련돼서는 현대위아에 있는 공작기계 사업 부문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얘네가 지금 매출액이 연간 2천억이었거든요. 2천억이었는데 앞으로 이 현대위아에 있는 공작기계도 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S&T 홀딩스에서 지금 이렇게 지분을 유입하면서 S&T 그룹과의 뭔가 이런 콜라보 시너지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매출이 어떻게 될 것이냐면
8천억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못해도 2배, 3배 이상은, 적어도 2배, 3배 이상은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사업 전망을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상승, 우리가 조정 나오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고, 현재 어쨌든 지금 고점을 넘기는데, 자 현재 요 자리예요. 제가 걱정하는 자리가 요 자리, 이 고점 자리를 어떻게 돌파해서 올라갈 것이냐 이거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S&T 홀딩스에서 뭐 지분을 매입하고 현대위아에 있는 사업 부문을 뭐 인수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상승이 나오죠. 예,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정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잠깐 숨 고르는 타이밍에 우리는 자, 대응하는 전략을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저는 조금만 더 내려오면 아싸 오케이 땡큐 하면서 담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서 지지를 받고 안 내려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시기를 좀 지켜보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공략 영상을 제가 내일 남겨드릴 테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히든 종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관심 종목은 요렇게 하게 넘어갔다라고 하고, 자, 일단 히든 종목은요. 자,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요 히든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제철소 철강 생산을 위한 공정 제어, 그리고 전력 자동 제어 기기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팩토리에서 필수적인 거죠. 네, 필수적인 전력 자동 제어 기기나 공정 제어. 그러니까 생산 공정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꼭 필요한데,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요. 양극재, 리튬 배터리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사업에 있어서 자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소식에 부각되면서 상승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제 2차 전지 뭐 예를 들면 뭐 리튬이 가격이 오르고 있었네 어쩌네 막 하면서 리튬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주가 바닥에서 조금 기웃기웃했죠. 근데 하반기 때 제가 한 9월 이후부터 2차 전지가 갈지 말지는 9월 이후부터 아무래도 판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아무튼 그런 2차 전지 사업하고 있어요.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도 자동화 설비를 좀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 회사에 좀 소속되어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큰 2차 전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로봇 자동화 사업 등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분야 피지컬 AI 기술에 대한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피지컬 AI 기술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 팩토리 하면은 대장주가 뭐 큰 대기업 기준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힌트는 딱 그것까지 해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앞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더 커 나갈 수밖에 없고, 실적 좋고요.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 바닥입니다. 자, 240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죠. 그러니까 차트가 어땠냐면요, 아까 말씀드리죠. 차트 패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구간이 어때요? 살짝 상승하는 조정 국면에서 이제 여기서 패턴이 한번 나오면 오케이 땡큐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낙폭과대잖아요. 낙폭과대. 정말 조정이 좀 세게 나왔어요. 뭐 2024년도에 보면은 진짜 와 이렇게까지 빠지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졌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바닥을 다지면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그런 패턴이고, 거래량이 천천히 매집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반기 때 이런 종목들이 실적도 좋은데다가 이제 거기에 따르는 그 기대 이슈까지 더해진다고 하면 주가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241선에서 저항 한번 받고 저항받고, 그리고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돌파를 해줍니다. 여기서 돌파해줘요. 자, 그래서 이 추세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하면 슈팅에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스마트 팩토리 일자 하반기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략하는 종목이 당장 내일 갔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2% 3% 빠지는데 다음 날이면 좀 오를 줄 알았는데 또 안 올라가네. 에이, 똥 밟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요. 2개월에서 3개월 이상 가지고 가는 스윙 종목을 저는 주로 공략을 합니다. 대응 전략이 안 맞으시다고 일단 종목만 받고 일단 냅다 투자하고 이거 나랑 안 맞네 이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무조건 저는 항상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랠리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체크를 해왔고 이런 패턴들에서 이런 자리에서 잡았을 때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되는지를 저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좀 보면요. 입장 혜택은 좀 아까 말씀드렸고, 자, 기업 분석 매매 전략을 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기업 분석에 대한 매매 전략. 요거는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공업이라고요. 좀 많은 분들이 좀 보유를 하시는 것 같아요. 리노공업인데 제가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도 좀 공략을 했고, 리노공업 관련해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현재 그때 가격이 38,000원, 39,000원대 단가였는데 5만 원대를 넘겨서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리노공업은 하반기 때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해드려요. 뭐 글이 좀 잘려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싹 풀어드립니다. 요거 제가 직접 다 올리는 글들이거든요. 제가 올리는 글들이에요. 요거는 뭐냐면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 3월 달의 패턴이거든요. 3월 달의 패턴 바닥 기고 있어요. 쭉 떨어져 가지고 바닥에서 막 기고 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하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들, 앞으로 하반기 때 삼성전자가 어떻게 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죠. 자, 그러면서 삼성전자 계속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글 올린 거는 그냥 빙산의 일각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그 부분을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업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한 내용 모두 전부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돈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돈 잘 벌어서 수익 냈다라고 하면 뭐 커피 하나 정도는 뭐 사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게 수익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그 종목에 대한 풀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에서든 어디서든 풀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종목은 매수해야 되는 타이밍과 그 시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런 도움은 제가 드려요. 저 밤잠 줄여가면서 종목 분석하고 뭐 기업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전략 세우고 하는 거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을 무료로 지원을 하는데요. 어떤 교육을 지원하냐? 차트 패턴에 대한 교육이에요. 어쨌든 시장에서 차트 패턴은 하락세로 떨어질 것인지 또는 상승 쪽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패턴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패턴을 좀 분석하는 거고,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뭐 쌍봉이다, 뭐 쌍바닥이다, 커벤핸들이다, 또는 역배에서 정배로 전환되는 골든크로스가 형성되는 구간이다, 또 뭐 여러 가지 뭐 상승 뭐 하락 패턴형이다, 상승 깃발형이다, 뭐 여러 가지 패턴이 너무 많아요. 그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 패턴 교육을 제가 주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일주일에 하나씩 제가 공략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따로 개별적으로 분석해서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따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제공해드린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기업 분석하는 종목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앞으로 시장에서 정말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것만 분석해요. 근데 당장 내일 올라간다, 이런 보장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저는 스윙으로 한 달, 두 달씩 가지고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내일 교육 영상을 만들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가 어떤 차트이고 왜 좋은지는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데 이때마다 지금 거래량들이 계속 지금 유입이 됐었어요. 그렇죠? 이 거래량들이 유입이 됐었는데 이 구간 장기이동 평균선을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됐다가 지금은 위로 캔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이게 지금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라는 패턴이거든요. 이런 패턴, 이런 종목들 잘 잡아두시면 정말
돈 버는 거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자, 이런 거 제가 교육 영상 무료로 제공해드린다.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좀 방송을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교육 같은 거 무료로 다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투자고지 나오실 거거든요. 투자고지 확인해 주시고 제 방송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왔다 종목 홈쇼핑의 김원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